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귀염둥이 리플 마니아입니다. 여러분들 귀염둥이라고 해서 갑자기 화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 조금만 이해해 주시고 참아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속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귀염둥이 리플 마니아입니다 라고 계속 이야기 할 겁니다. 나름대로의 컨셉을 잡아 보았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귀엽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작을 할 건데요.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요. 계속 정보를 올리는데 아주 원동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아요와 구독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은 미국을 알면 리플이 보이고 리플을 알면 미국이 보인다 이렇게 적었어요. 뭐 오늘은 특별히 어떻게 제목을 정해야 될지 잘 몰라서 제가 이런 식으로 한번 적어보게 되었습니다.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첫 번째로 준비한 소식은요. XRP 클래식이라고 이 페이크로 나온 코인이 나왔더라고요. 여기 영어로 봐도 페이크 XRP 클래식 카피스 리플 로고를 카피하고 그리고 start training on crypto exchanges 그 크립토 거래소에서 트레이닝이 시작됐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스캠이라고 이제 많이 이제 오는 뉴스에 나오게 됐죠. 사실 이 XRP 클래식이 엊그제 제가 확인했을 때는 엊그제부터 미국 시간으로 엊그제죠. 13일 저녁부터 14일 날 시작을 할 거다 이렇게 나왔죠. 그렇죠. 14일 날 할 거다라고 계획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스캠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0.0000001 센트라고 해요. 너무 싸죠. 너무 싸가지고 좀 사람들이 엄청 많이 사면은 더 한 100불 정도 이 정도 사면은 이익이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사람들이 샀을 수도 있겠다. 만약에 진짜라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트위터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스캠이다. 그리고 코인마켓에서 지금 리스트가 됐다. 코인마켓 캡에서 이게 XRP 클래식이 리스트가 됐나 봐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찾아봤었는데 이 리스트 됐던 게 다시 지워졌더라고요. 그래서 페이지에 없다고 나오고 코인마켓 캡에서도 맨 처음에는 리스트를 했다가 그 이후에 사람들의 뉴스가 뜨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지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이거 정말 스캠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 제가 실제로 거래하던 곳이 있나 한번 찾아봤습니다. 제가 오늘 말을 더듬네요. 제가 찾아봤습니다. 근데 이제 무슨 코인 개코예요, 개코. 이거 무슨 개코인지 모르겠지만 개코라고 해가지고 약간 좀 보험회사 같은 게 있는데 그 따라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별로 유명하지 않는 그런 거래소인데 여기서 XRP 클래식을 거래한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1시간 됐을 때는 1.4%, 24시간 하루 됐을 때는 29%, 7일 됐을 때는 62%, 14일 됐을 때는 77%까지 됐어요. 여기서는 14일 전부터도 거래가 됐었나 봐요. 그래프도 이제 나오는데 엄청 하락했다가 다시 엄청 뜬 걸로 나오죠. 네, 엄청 뜬 걸로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되게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제가 보니까요. 요 볼륨 24시간 트레이딩 볼륨이 400불이에요. 400불. 800불이에요. 800불. 요 800불밖에 안 되나 봐요. 아직까지 스캠인 것을 사람들이 다 알고 이제 했던 것 같고 또 값이 워낙 싸다 보니까 싸게 샀던 것 같아요. 혹시 모르니까.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XRP 클래식 스킴이라는 거 아시고 조심하시고 앞으로 이런 앞으로 XRP를 추종하면서 이상하게 스캠으로써 사람들에게 사기 쳐먹으려고 하는 이런 코인들을 좀 안 나왔으면 좋겠고, 이런 코인들에게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를 하자면요, 오늘 또 얘기하기 전에 좀 재밌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 캐멀슨 클램슨이라고 하는 유니버시티가 있어요. 대학. 요번에 풋볼 게임 있잖아요. 미국에는 풋볼 있잖아요. 이 풋볼 게임이 이 대학 시즌에서 우승을 했나 봐요. 클램슨이라고 하는 이런 대학이, 클림선 대학이 우승을 해서 이 트럼프가 백악관에 초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백악관에 초대를 해서 이제 파티를 하는 거잖아요. 축하 파티를 하는데, 다른 거 백악관에서 있으면 아주 근사한 음식들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주지를 못했대요. 왜냐하면 지금 셧다운이기 때문에 미국이. 그래서 지금 공무원들이 일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트럼프가 이 정크푸드, 이 맥도날드, 웬디스, 버거킹, 도미노 피자 이런 걸 다 싹쓸이 해가지고 주문을 해가지고 이 클램슨 유니버시티 선수들에게 제공을 했대요. 그 우리나라로 같으면은 이 백악관에서 축구 우승한 팀을 불러가지고 축제를 였는데, 거기서 김밥 순대 떡볶이를 갖다 놓은 거랑 똑같죠. 근데 이제 트럼프는 이제 이 미국인이라면 당연히 좋아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자기가 또 이 비용을 다 냈다요. 그러면서 트위터에 올리고, 나름대로의 이 안 좋은 시장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자기가 준비를 하고 선수들에게 축하를 해줬다라는 그런 자신감으로써 이런 것을 이제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많은 것들 이제 보이시죠? 햄버거 하나 둘 셋 막 엄청 많이 이제 준비를 하고 선수들에게 이제 제공하고 또 축하해주고 이제 그런 모습이 이제 비춰졌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요, 사실 이런 게 그래도 아침에 주로 먹는 음식이었기 때문에 별로 어색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정크푸드라는 것을 아무래도 먹었을 때 좀 찜찜하지 않겠나. 맨날 먹을 수 있는 건데 백악관에 와가지고 이런 것까지 먹어야 되나,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빨리 이 셧다운이 빨리 해결이 돼서 민주당이 좀 빨리 일을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민주당이 빨리 와서 협의를 하든지 뭔가 나와서 일을 해가지고 그 미국 국민들이 일하지 못하고 페이를 받지 못하는 그런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이 트럼프와 문제도 해결하고 다시 미국이 원상태로 돌아와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 벡트거래소가 오픈하는 거에 도움이 되었으면 너무나 좋겠어요. 그래서 빨리 그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민주당이 빨리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3개월 전에 트럼프하고 만났죠. 트럼프하고 이제 리플사하고 만나게 됐잖아요. 여기서부터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영어에도 나와요. New Crypto Rumor 이거 나오죠? 자, 이 내용이 무슨냐면은 도널드 트럼프와 리플사가 이제 만났다라는 것이 드러났다. 이제 루머로서 드러났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결국은 트럼프하고 만났다 이 얘기인데, 이 만날 수 있는 리플사하고 트럼프하고 만날 수 있는 그 중간 역할이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켄 컬슨. 여러분 뭐 리플을 계속 소식을 들었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켄 컬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리플사의 보드 오브 디렉터스, 그래서 이사회의 한 멤버입니다.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 이분이 이제 리플사의 이사회일 뿐만 아니라 어, 리플사의 이사회뿐만 아니라 이 도널드 트럼프가 대선에 나왔을 때 도와주는 역할, 그 캠페인에서 도와주는 역할로서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 리플의 보드 멤버 켄 컬슨은
도널드 트럼프의 개인적으로 친구이다. 그래서 캠페인 동안에 몇몇 연설을 위해서 트럼프의 준비를 이제 도와줬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하고 트럼프하고 연결이 돼서 이제 만나서 리플사하고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더 깊게 보셔야 됩니다. 리플사가 과연 트럼프를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단지 리플사가 어떤지, 블록체인이 어떤지 이걸 말했을까요? 이것도 물론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리플사는 미국의 이익을 위해 트럼프하고 만났을 거예요. 미국이 어떻게 하면 블록체인 암호화폐를 암호화폐를 어떻게 1위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 그 우위권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나? 그건 바로 리플사, 우리 회사만이 할 수 있다. 은행과의 해외 송금 거래 시스템을 통하여 밑바탕을 깔고 그 다음에 미국에게 국익으로, 그 다음에 암호화폐의 이 큰 흐름을 미국으로 끌어낼 수 있게끔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트럼프라는 인물이 이익에는 굉장히 눈이 밝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을 리플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시스템을 다 깔고 장악하고 그 다음에 벡터 거래사가 생기고 뭔가가 법조로서 규제로서 암호화폐 시장 흐름을 바꿀 때까지는 조용하고 있지 않을까. 트럼프도 그렇고 이 리플사도 그렇고 미국의 정부도 그렇고 이걸 굉장히 조심스럽게 밟아나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미국을 잘 보셔야 된다고 하는 게 미국을 보이면 리플이 보이고 리플이 보이면 미국이 보인다라고 하는 의미를 좀 잘 알아들으셨으면 좋겠고요. 미국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굉장히 더딘 것처럼 보여요.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요, 샌프란시스코의 그 IT 기업에 모인 지역이 있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만 그 IT 계열에 모인 그 지역에서 엄청나게 개발을 하고 있고 같이 협력하는 관계들이 너무나 많고 있어요. 그래서 이 트론이라든지 이런 회사들도 다 샌프란시스코로 올려 그러죠. 그거는 이제 거기에서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고 또 거기서 기술들을 개발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장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옮길 수밖에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이 계속 암호화폐 시장에 약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가 분명히 잘못되어 있는 거고 미국은 암호화폐 시장에 아주 엄청난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페이스북, 구글, 애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구글이 블록체인 만약에 리플이라는 그 기술을 하나로 인프라를 깔았다 하면은 전 세계가 다 깔리는 거예요. 전 세계가 그 인프라를 다 깔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한국도 바뀌어야 되고 일본도 바뀌어야 되고 중국은 아직 뭐 구글이 들어간 건 아니지만 중국 빼고 나머지는 다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영향력이 크다는 거죠.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 애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이 세상 이 전 세계 이 인프라를 구축한 것은 미국이 크기 때문에 아무리 다른 나라 일본, 중국이 아무리 발전시키려고 하더라도 미국이 한번 결정을 한다면은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 이제 미국이 그 시장을 끌고 나갈 수밖에 없는 위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리플사와 트럼프와 만남 이거는 굉장히 잘 보시고 계셔야 되고요. 무슨 얘기 하는지를 감으로라도 이제 알고 있으면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리플사는 또 트럼프 말고 누가 있어요? 누구랑 또 연결됐었죠? 클린턴하고 연결이 됐었어요. 클린턴은 언제 연결됐었느냐면은 여러분 스웰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스웰 컨퍼런스 같은 게 열렸을 때 그때 연설로 클린턴 대통령이 나왔어요. 결국 리플사는 트럼프 행정 공화당이랑도 얘기가 되어졌고 민주당이랑도 얘기가 되어지고 결국은 미국 전체의 흐름을 이제 같이 흘러가는 거죠.
이 정치인들과 함께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이 리플이 지금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격이 근데 왜 이렇게 오르지 않냐? 가격은 아직은 전체적으로서 시장이 형성이 된 것을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형성이 된다고 하면은 가격은 급등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고, 그 기회는 언제든지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 리플사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정부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고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뉴스 하나를 보더라도 좀 파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미국 전 의원 당국 규제 암호화폐 혁신 발전 지연, 이거 오늘 나온 거거든요. 미국 전 의원 전 의원이라고 하지만 뭐라고 나왔냐면요, 미국 연방 하원 의원이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등을 비롯한 당국 규제로 미국의 혁신 기술 발전이 지체되고 있다며, 특히 암호화폐 관련 즉각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결국 이 말은 뭐냐, 암호화폐 지금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 많이 지금 뭔가가 미국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즉각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하고 빨리 이걸 만들어줬으면 하고 급하니까 이 하원 의원들이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증권형 토큰 분류 여부 관련 많은 논란이 있지만 기존 증권법은 암호화폐에 적합하지 않다는 게 다수 전문가 의견이라며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또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증권형 토큰 STO가 굉장히 지금 발전이 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발전이 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증권형 토큰이라는 게 아직 명확하게 제대로 된 그 거래소가 없거든요. DX 거래소도 제대로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로빈후드 거래소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제가 경험상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기존 증권법은 암호화폐에 적합하지 않다는 게 다수 전문가 의견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증권형 토큰이 트렌드로서 가겠지만 아직 적합하지 않다라는 게 지금 미국 전체적인 흐름의 전문가들의 그 의견입니다. 그래서 또 보면 당국은 이러한 현실을 인지하고 기술 혁신 발전을 위해 선제적 대응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런 일들이 증권형 토큰 분류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빨리 대응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래서 또 대다수의 암호화폐는 긍정거래위원회가 아닌 상품 선물거래위원회, 이건 맞죠? 그 다음에 연방거래위원회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 이거는 이제 잘 말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도한 규제는 시장을 해칠 수 있다. 결국은 이제 미국이 규제를 많이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은 미국은 규제를 하고 있지만 규제를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판을 짜기 위해 이 암호화폐 시장을 완벽하게 미국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익이 되는 곳에 미국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고, 뭔가가 움직이고 있는데 그것을 아직 언론에 내비치지 않고 말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제 팩트 거래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질 수도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런 미국 소식 같은 걸 들으시면서 나름대로의 판단을 해줬으면 좋겠고, 또 제 생각도 한번 말해보고 미국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씩 밝혀지는 이제 그런 유튜브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른 미국 소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소식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비트맥스 이제 나왔죠. 미국 및 캐나다 일부 지역 거래 계좌 폐쇄, 이렇게 나왔어요. 이 비트맥스는 주로 홍콩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그런 거래소잖아요. 근데 비트맥스가 미국과 캐나다 퀘벡 지역의 거래 계정 폐쇄에 나서고 있다고 보도했다. 결국 홍콩하고 중국하고 긴밀한 관계가 맺어져 있듯이 이 미국하고 캐나다 이 거래를 폐쇄한다. 그 이유는 규제 강화 때문이다라고 표현하는데 명확하지가 않은 거죠. 결국은 이제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핑계를 대는 게, 캐나다 퀘벡 금융감독국은 지난해 초 비트맥스의 퀘벡 주민들의 모든 계좌를 폐쇄하도록 요구했다. 그래서 우리가
폐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퀘벡주에서 활동할 권리는 없다라고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폐쇄를 한다. 이렇게 하면서요. 그리고 밑에 정확하게 나오죠. 비트맥스의 미국 계좌 폐쇄 이유에 대해 분명하지 않다면서도 미 증권거래위원회가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결국은 이 미 증권거래위원회를 견제를 막으려고 하는 거죠. 결국은 이 홍콩에 있는 이 비트맥스가 미국 증권거래 이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서 반대하고 나서는 거죠. 미국하고 또 싸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게 미국하고의 싸움이 크거든요. 여러분, 그걸 잘 보셔야 되고, 하지만 이제 벡트 거래소가 생긴다면 이 비트맥스도 과연 진짜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살아남을 수는 있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중국 이 홍콩 지역에서 쓰여지게 된다면은 살아남을 수 있지만, 전 세계 시장의 규모로 봤을 때는 벡트 거래소가 나오면 분명히 힘들어질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뉴스는요. 미국 외신이 미국 셧다운 비트코인 ETF, 벡트 등 심사 지연. 그래서 이제 셧다운을 통해서 비트코인 ETF와 벡트 심사가 지연이 될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암호화폐 트레이닝 플랫폼 벡트 심사에도 영향이 있을 것. 그래서 심사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심사에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오픈할 때에 대한 법적인 그 허락이 이어지게 될 거죠. 심사도 하겠죠. 근데 이제 심사에 영향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심사의 그 진행 과정이 딜레이 될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뉴스들이 나올 텐데, 그런 거 보면서 하나하나 확인해 가면서 미국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보여지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보면요, 이 미국 업홀드 CEO가 이 XRP 은행 결제 시스템 적용 가능 이렇게 나왔어요. 그 결국은 이제 전 은행에 이 XRP 시스템을 깔면 더 블록체인 기술을 개선할 수 있으며 리플 사용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나름대로의 XRP 뭐죠? 그를 찬양하게 된 거죠. XRP를 굉장히 좋게 보게 된 겁니다. 이 어폴드 저도 한번 사용을 했었는데요. 제가 하나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제가 어폴드 이 거래소도 제가 오픈을 해놨습니다. 어카운트를 오픈을 해놨고요. 이 XRP 거래를 실제로 해봤습니다. 제가 바이낸스에서 30개의 XRP를 보냈는데, 그쵸? 근데 바이낸스에서 0.25 XRP를 빼갖고 제가 다시 여기서 XRP로 다시 넣어봤어요. XRP로 다시 넣어봤는데 여기 이거는 표시가 안 됐네요. 디파짓하고 저 이거 위드드로우 했는데 다시 바이낸스로 다시 옮겼는데 어떻게 됐냐면은 여기에서 10 XRP가 B로 빠졌어요. 결국은 3불이 빠진 거죠. 이 30개를 이 29.75를 옮기는데 이거에 대한 B가 10개, XRP 10개를 내버렸어요.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도 이 업홀드에서 직접 달러로 살 수가 있거든요. XRP를 살 수 있는데 너무 비싸다는 거죠. 다른데 이런 레저로 지갑으로 이동시킬 때 너무 B를 너무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비싸다고 하는 이런 불평불만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이용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저 또한 이 어폴드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하지만 이 어폴드라는 것은 미국에서는 지금은 그래도 괜찮은 회사다. 이 괜찮은 회사 CEO가 XRP를 이렇게 좋게 표현한 것은 나름대로의 호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국하고 이 리플사하고 XRP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어떻게
미국이 암호화폐 시장을 선도할 것이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투자를 할 때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고 무엇에 투자를 해야 되는가 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방송을 계속 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과 하나하나씩 그 미국이 암호화폐를 점령하려고 하는 그런 사인들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확인했으면 좋겠고, 또 나중에 좀 시간이 되면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을 만나서 질문도 받고 또 제가 또 질문도 드리고 하면서 뭔가 암호화폐에 대한 미래를 보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낮에는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시간이 많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국하고 시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좀 불편할 수가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기다려 주시고 또 동영상을 봐주시고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58명이나 되는 구독자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저는 한 분이라도 한 분 한 분 기억하면서 한 분이라도 남아있을 때까지 계속 소식을 전달하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암호화폐 시장에서 좋은 수익과 또 행복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아참, 그리고 여러분 앞에 들었던 음악 들으시죠? 또 뒤에 들었던 음악 누가 만들었을까요? 다음 동영상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